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리학 만점 히어로 김유영입니다. 자, 어느덧 9월 모의평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들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자, 이 모의평가 사실 이게 전체적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리학 1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마지막 결선이잖아요. 마지막 11월 달 수능에서 정말 내 실력이 얼만큼 포텐셜이 폭발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어떤 점검차 여러분께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아마 학습법이 전략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꼭 만점을 맞아야 돼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고득점을 맞고 싶다. 나는 그래도 1, 2등급은 맞고 싶다.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킬러 문항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꼭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고득점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안 틀리는 겁니다. 킬러 문항에서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다른 문항들에서 절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맞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킬러 문항 어떻게 한다?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 찍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시험은 결과, 즉 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선다. 20%의 확률에 좀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그렇게 킬러 문항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는 좀 벗어나 보자.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부담을 내려놨을 때 내 실력이 훨씬 더 이렇게 증폭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좀 내려놓자. 킬러 문항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되 우리 그렇다고 킬러 문항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쪽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아주 짧고 굵게 드릴 겁니다. 이쪽 파트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아마도 공식이 2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F는 마이너스 K의 델타 X다라는 거. 이건 탄성력에 관한 식이죠.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델타 X의 제곱이다 하고, 물론 이거 2개, 이 탄성력하고 탄성 포텐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다루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까지도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아마 문제를 접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들에 어떻게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내가 식을 어떻게 도출을 해내야 아주 예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왜냐하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변위와 정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변화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 에너지 변화 값을 식에 넣지 않고 그래프의 면적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문제는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압도해서 풀이를 하려면 나는 그 문제에 주어진 자료들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쓴다, 뭐 어쩔 수 없을 땐 식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꼭 필요한 거고. 그래프를 바꿔서 그린다, 자료를 변형 또는 재가공한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자.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재가공한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냐,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쪽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파트는 어차피 운동하고 관련되어서 에너지의 보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단진동이라는 운동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단진동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단진동의 특징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단진동과 플러스 하나,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전부 다 보존된다. 즉 단진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단진동 시켰을 때 그 운동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용수철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용수철 이렇게 달아 놓고요. 옆으로 주는 거는 보통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뭐 용수철이 서로 다른 탄성계수를 갖는 걸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물체가 위에 또 이렇게 달려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운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아 놓게 되면 우리는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부터 늘어난 길이가 하나 요만큼,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델타 X가 되겠죠. 자, 얘가 질량이 M이라 그러면 아마도 탄성력하고 외력 관계 때문에 이런 식은 전부 다 아마 머릿속에서 다 마이너스야 방향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머릿속으로 방향만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자, 요 식을 일단 아실 건데요. 평형점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평형점이라고 하는 건 단진동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평형점이라고 하는 건 단진동 운동의 중심. 자, 무슨 얘기냐? 이 평형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도는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돼요. 다만 주의할 점. 평형점을 지날 때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에는 평형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은 아니에요. 자, 그 보존, 전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0은 아니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 보존 쓰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평형점은 단진동의 중심이고요. 여기서의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또 하나. 이 물체가 단진동을 할 때는, 단진동 운동을 할 때는 요 높이 위로 올라간 최고점과 아래쪽 내려온 최고점까지의 변위가 이게 x라 그러면 같습니다. 자, 보통 잡아서 당긴 다음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당겼을 때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한테는 이 지점이 되겠지. 뭐 위로 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 물체한테는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가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K의 델타 X만큼이요.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이만큼이 늘어난 상황이겠죠. 자, 그 정도 힘이 가해졌을 겁니다. 자, 근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원래 길이가 아니라 평형점이요. 평형점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당겼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거리, 즉 최대 아래쪽 변위를 가질 때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받는 실질적인 힘이 돼요. 왜냐하면 중력을 배제한 거니까. 자, 이 힘이요. 이 힘 때문에 결국엔 단진동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힘이 결국엔 단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만큼 올라가고 다시 X만큼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을 때 아랫방향으로 역시 탄성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얘를 뭐 마이너스로 했다 그러면 플러스 K의 X가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양 끝 지점에서 힘의 크기가 서로 최대가 될 거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도요. 아마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또 하나 에너지 보존 전환 관계 같은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런 내용들을 궁금하신 그런 분들 계신다면,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 강의를 잠깐이라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 아마 출제된 문제가 실제로 이런 걸 활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대부분의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다루는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 성적 뭐 엄청난 향상 또는 만점을 기원하면서 저는 항상 옆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